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청와대 민간인 사찰에 대한 폭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태우 수사관의 대폭로가 또 오늘 터졌습니다. 언론은 감추기 바쁜데 신의 한수는 이걸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진성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뭐 이렇게 큰 보도가 말이죠. 기사가 많이 안 나왔어요. 네. 네.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이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세계일보가 특종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세계일보의 보도를 보면 김태우 수사관이 아주 어마무시한 폭로를 했습니다. 청와대 캐비넷에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겁니다. 네. 근데 김태우 수사관이 한 말은 그겁니다. 청와대가 공직자를 사찰한 비밀 문건을 청와대 캐비넷에 은밀히 보관하고 특감 반원들만 몰래 돌려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그동안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경찰, 군 등이 몰래 사찰한 자료일 확률이 높다는 게 김태우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는 국정원 등의 동향정보 기능을 없애고 자료도 다 폐기했다고 했는데 뻥이야, 거짓말인 겁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다 몰래 모아놓고 돌려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앞거는 그 두꺼운 파일철 2권.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김태우는 그게 검은 표지였다. 검은 표지의 두꺼운 파일철이 있었는데 그게 2권이었다. 그거를 이인걸 당시 특감 반장이 갖고 왔다는 겁니다. 돌려봐! 그리고 내가 찍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감반들이 다 돌려봤다기 때문에 김태우만 본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금방 뾰록 납니다. 그렇죠. 그 더 재밌는 거는 이 김태우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예. 그러면 자, 이게 어떤 자료냐? 어떤 자료냐? 자, 그러면 여기에는 부처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그러니까 사정기관이 특감반보다 먼저 조사한 자료였다. 공공기관의 경우 사장들의 세평이 적혀 있었다. 이 세평이라는 건 대개 국정원의 동향보고나 경찰 또는 기무사들이 주로 하는 수법입니다. 네. 이게 어떤 건지는 물론 이제 진실은 밝혀봐야겠으나 김태우의 말을 들어보면 아니 문재인 청와대도 똑같이 이런 동향보고를 가지고 모아놓고 했었다는 건데요. 다만 문제는 이 파일철이 컴퓨터로는 보관되지 않고 프린트된 문건으로 보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이 사람들이 참 재밌습니다. 캐비넷. 그때도 뭐 문재인 정권에서 뭐 청와대 캐비넷에서 박근혜 정권 그렇죠. 자료로 뭐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캐비넷인데 특감 반원들이 자료를 살펴본 이후에는 다시 캐비넷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 파일철을. 그 다음에 열쇠로 잠갔다. 네. 그 열쇠는 특감 반원 등 소수만 알 수 있도록 캐비넷 천장에다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특감 반원들은 또 와서 천장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열고 보고 또 잠그고 열쇠는 천장에 올려놨다.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이네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특감 반원 말고 다른 청와대 직원들은 이 존재를 몰랐다고 합니다. 특감 반원들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 파일철에 담긴 사찰 자료는 누가 만들었으며 언제 만들었으며 왜 보관했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나 이런 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세계일보에 대한 답변에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공공기관장의 업무를 평가한 파일철을 특감반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김태우의 주장에 따르면 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업무를 평가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다른 사정기관에서 했던 걸 모아놨다는 겁니다. 왜? 아니 공직기관 비서관실에도 특감반이 있을 거면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다 따로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공기관장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공공기관장의 업무평가는 방부패 비서관실 산하의 특감반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앞거는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정 작업에 활용됐다는 파일철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당 비서관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 근데 바로 그 밑에 있는 특감 반장은 파일체를 주면서 야 이거 참고해 보고서 똑바로 써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특감 반원들은 돌려봤다. 열쇠로 잠그고 천장에 올려놓고 가고 자들끼리 돌려봤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당장 압수수색 들어가야 됩니다. 사찰 자료인데. 야 이거는요.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가 공직자 사찰 문건을 캐비넷에 몰래 감춰놓고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밀한 자료들이니까 그쵸. 그 말이죠. 김태- 사생활도 포함되어 그쵸. 있고. 예. 그러니까 김태우 주장에 따르면 이 사찰 자료는 전 정권의 인사를 찍어내기에 활용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뭐 자료를 폐기했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네. 보관했다는 거죠. 이런 서류를 가지고 그러니까.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사찰 자료가 국정원이나 뭐 경찰 등 다른 사행기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였다는 김태우의 말이 맞다면 부도덕한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경찰, 국정원 지금도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동원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 말은 뭐 전 정권에서 했던 이런 자료들은 다 폐기했다고 했는데 실상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거 민정 라인 다 그냥 깜빵 가야죠. 예 그렇죠. 아, 굉장히 심각한데. 센 뭐, 겁니다 진짜 이거. 아까 보도회 때 저희가 예. 과거에 음습했고 예. 자기들은 투명하고 당당하다 하는데 이거 뭐 과거보다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김태우가 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파일처에 있는 자료 중 하나를 공개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네. 홍준표 이름이 나옵니다. 네. 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된 성일환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동향 문건입니다. 거기 보면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와 대구 영남고 동창으로 홍 대표로부터 군 현직 및 뭐 공기업 사장 추천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루머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루머가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세평 그냥 주관적으로 쓴 거냐 그러니까요. 누가 뒷조사하고 쓴 거지 이게 무슨 뭐 인사 자료에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영남고 이거 완전 악질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민간인 사찰 예. 냄새가 좀 나고 홍준표 대표를 사찰했다는 얘기예요. 정치인 사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기업 사장이니까 뭐 자기들은 뭐 감찰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청와대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만든 외부에서. 걸 갖다가 받았다. 그렇다면 이거는 청와대가 아니라 외부 동향 문건 또는 외부 사찰 문건을 청와대가 가져와서 캐비넷 속에 보관하면서 전 정권의 인사를 찍어내는데 사용했다. 사용했다. 악질인데 악질. 아, 저질이죠, 그리고. 저질이죠. 저질이죠. 예. 아, 이거 그러면서 뭐 겉으로는 뭐 도덕적인 건체는 다 우리는 뭐 국정원에 뭐 동향 보고를 다 없앴다, 자료 다 폐기했다. 청와대 그대로 캐비넷 다 있잖아요. 있습니다. 더 악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까지. 네,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인과 관계된 그 루머까지. 그렇죠. 이야, 이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자들이 도대체가 진짜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즘 김태우 지금 수사관이 하나둘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더 있을 것 같아요.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청와대가 이 해명하는 것도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뭐 출입 기자단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세계일보 기사 때문에 아 뜨거워 보낸 걸 보면 네. 이거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공공기관장의 업무를 평가한 파일처를 참고하기 위해서 사본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김태우 장은 다르죠. 이거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아니라 외부에서 국정원이나 경찰 등에서 만든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인력으로 이렇게 그렇죠. 파일처를 두 그렇게 번을 못 방대하게. 만듭니다. 못 만듭니다. 방대하게 할 수가 없죠, 일단.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인걸 특감반장을 빨리 잡아가지고 좀 문초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검찰들은 많아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지금 조국하고 네. 또 임종석에 대한 핸드폰 빨리 뺏어서 네. 이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신현한테 출연했습니다. 이거 가짜 수사다. 그렇죠. 예, 조국하고 임종석에 대한 핸드폰을 빨리 압수수색하는 것이 이 수사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네. 건데 이걸 뺐다. 이건 가짜 수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석연찮은 게 이 문정권의 검찰 또 권익위도 지금 잠깐 껴 있습니다. 이제 권익위 참고로 이야기하면 네. 뉴시스가 어쨌든 간에 세계일보 기사를 갖다 가지고 청와대 확인하고 기사를 쓰면서 추가로 쓴 게 뭐냐면
권익이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뉴시스의 이 시점의 기사는 이렇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을 부패 행위자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 권익위는 부패 행위 신고를 접수하면 자체 조사를 해서 사건을 종결하거나 감독기관 내지는 검경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다. 그런데 권익위 관계자는 뉴시스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고자 보호 원칙에 따라 김 씨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답니다. 신고자가 누굽니까? 예. 김태우인데. 그러니까.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뭐 무슨 말이에요? 뭐 금방 또 나왔습니다. 김태우가 이렇게 신고한 겁니다. 예. 임종석, 조국, 박형철. 그게 왜 했냐면요. 이렇게 해야지 김태우가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익 제보로.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이건 뭐 다음 판에 또 우리 또 구체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 김태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뭐 이런 거 신고하면 거기 난리 났죠. 한겨레가 막 그다음에 양심적인 MBC, 제보 KBS. 뭐 처음에는 권위가 말도 안 해주려고 그러다가 예. 뭐 다 풀된 겁니다 이제. 야. 이런 것들을 과거 보면 뭔가 이 문재인 청와대는 음습한. 그렇지 우리 딱 나오잖아요. 엄습해 진짜. 음습해. 뭔가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그러니까요. 하고 덮으려고 이것들 말이죠. 어쨌든 김태우의 대폭로, 예, 대폭로. 이 청와대 캐비넷에 있는 파일철 2건 네. 압수수색. 규명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 압수수색 해야 됩니다. 야, 이거 문재인 정권이 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제. 답해야 지켜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수수께 옳은 소리에서 하는데 이때 한번 이런 거 질문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은 제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 그래도 네. 사회자 권한이 있으니까 예, 제가 좀 미진하다 하면 제가 좀 떠들겠습니다. 그냥 문재인 정권이 너무 못하고 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인재를 찾습니다. 그거죠 뭐. 그렇습니다. 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내일 오전 오전이 아니라 난 12시군요. 12시에 자유한국당 옳은 소리에서 옳은 소리 이제 생중계합니다. 어우, 뭐 카메라가 7대 오고 PD도 온다고 합니다. 아주 재밌게 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 의원이 사회를 보는데요. 예, 수수께 방식의 공천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공천은 아니고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 심사. 예, 당협위원장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홍보가 많이 안 됐어요.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안 됐는데 여러분들 꼭 그 시간에 함께 봐주시면서 야 자유한국당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좋아야 돼, 이게 많아야 돼요. 댓글이 막 올라가고 그래야지. 이거 댓글 심사도 들어갑니까? 생중계하니까. 댓글 심사는 안 들어가지만 댓글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평가. 예, 현장에서 좀 소개하면서 또 우리가 시간을 조금 보낼 때도 있고. 소개하면서 문재인을 너무 비판하기 때문에 소개하기가 좀 힘들지만 엑세스로 하고. 소개하면서 모모 출연자 오늘 심사받는 분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내일 많이 시청해 주세요. 자유한국당 옳은 소리입니다. 12시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계속 방송할 때 소개하니까 꼭 그날 보시고요. 거기 댓글도 많이 달아서 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거 많이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신의 한 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